네,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전에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와서 우려가 좀 됐지만 결국에 장 막판으로 갔을수록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살짝은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강보합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었던 3대 지수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 왼쪽 하단으로 내려와 보면은 이제 글로벌 헤드라인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개장 전에 나왔던 5월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경기가 좀 둔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재료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번 주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요. 계속 연준 위원들은 신중한 그런 상태를 이어줬습니다. 간밤에는 5분 정도가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들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제치고 사상 첫 시가총액 1위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흐름들도 나와줬습니다. 자, 이 밖에 암홀딩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전기차 스타트업인 피스커와 지금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냈던 KB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봐야 될 주요 이슈들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본 쪽에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장과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 LG 어제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연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산과 개별적인 이런 원전과 관련된 소식들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요. 최근에 소송을 1차적으로 예비 판결을 맞았죠. 휴젤과 관련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 체크를 해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오히려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서서 피스커와 관련된 이런 전기차 악재가 있었었는데 포스코 퓨처엠 국내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흥국 F&B 보면서 폭염과 관련된 또 하나의 수혜 종목이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자, 개장 전에 앞서 헤드라인 첫 번째 나왔던 지표가 좀 잘 안 나오게 되면서 경기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기록을 했지만 엔비디아만의 단독 질주가 거의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거의 고점 아닌가라는 그런 일각의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장 후반에 20년물 채권 경매가 우호적으로 마감이 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지표 결과보다는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더 기울어가는 3대 지수였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오르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가 0.3%였었는데요. 그것을 밑도는 속도로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소비가 회복되는 게 더뎠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4월 소매 판매 증가율 역시 종전 보합에서 마이너스 0.2%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컸었던 자동차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1% 늘었는데요.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4월보다는 높은 것으로 역시 더딘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매 판매 발표 직후에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9월에 FOMC 회의를 통해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을 어제 61.5%였는데 67.7%로 올려잡았고요. 그리고 11월에 0.2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은 75%에서 80%까지 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이런 연준의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이 이날 4bp 오르면서 4.7%, 10년물은 오히려 반대로 3bp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전반적으로 모아봤는데요. 이번 주 특히 간밤에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관련된 정책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자, 우선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을 반기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게 공통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 물가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이 금리를 내려도 될 정도로 확신을 주는 그런 지표를 충분히 받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속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적게는 몇 달, 그리고 많게는 분기를 얘기하는 총재들도 있었었는데요.
우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연준의 3인자인데 계속해서 2%로 잘 가고 있다. 점진적이다. 정책 경로의 예측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쪽에서는 통화 정책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지표 중심으로 신중히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드리아나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도 배제 안 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고무적인 지표가 최근에 나왔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지표들의 변동성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AI를 필두로 해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낮지가 않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무려 174%나 올라가 있는 그야말로 고점인 그런 상태인데요. 장 초반에 131달러로 시작을 했다가 4%까지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136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날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3,3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인데 3조 3,173억 달러, 그리고 애플이 3조 2,859억 달러를 내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 두 회사를 제치고 근소한 차이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인 데니얼 아이브스는 향후 1년 동안 기술 분야에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향한 경쟁이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전선이자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날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모두 다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인데요. 가장 높게 올린 게 블룸버그 통신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200달러. 그러니까 오늘 종가보다도 47%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I는 이번 주에도 뜨겁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ARM 홀딩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PC를 론칭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 속에서 ARM 홀딩스가 이날 8%로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퀄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ARM은 17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 옆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증권사들이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놨습니다. 이 AI PC 개발 자체가 어쨌든 근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을 끌어올리는 주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8% 윗골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15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시간외에서는 보합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우울한 소식입니다. 피스커라고 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기 SUV를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 회사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스커만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됐는데요. 무려 53%나 급락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를 포함해서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호실적 나온 KB온 보겠습니다. 주거용 집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EPS 매출 그리고 주택 인도량 분양과 관련된 내용이죠.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 앞으로에 대한 매출 전망도 높게 되면서 미국에서 지금 주택과 관련된 시장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다,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장중에 종가 기준으로 2.1% 밀렸지만 시간외에서는 1.8%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날 하루 동안 내렸던 것을 모두 다 메꿔내는 흐름이었습니다.